강희신의 오늘의 미국. 코비드-19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 밖에서 사망자를 이어가면서 다우지수는 오늘 3년 만에 최고치로 폭락했습니다. 네바다주 코코스에서 승리한 버니 샌더스 후보가 빈부 가릴 것 없이 모든 가정 대상의 무료 차일드 케어 프로그램을 내놨습니다. 비용은 억만장자에게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기득권이 어느 정도 깨진 민주당 지도부가 샌더스 독주를 막느냐 못 막느냐에 따라 2020 미국 대선 방향이 잡힙니다. 민주당 기득권은 공화당이 샌더스와 민주당을 싸잡아 미친 사회주의자들이라고 주장할 때 게임은 끝났다고 판단합니다. 샌더스 독주가 끝날지 아닐지는 슈퍼 튜스데이 선거가 집계되고도 결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바다주 선거 유세에서도 기생충을 비난한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국 어피니언 리더들의 비난이 쏟아집니다. 백악관을 점령한 기생충인 트럼프야말로 영화 기생충에 공감해야 된다는 등의 지적입니다. 인도를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 총리의 기획된 따뜻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두 나라 지도자는 서로 목적이 다르고 이번 방문으로 당연히 성공했다고 자축하겠지만 현실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지미 카러 전 대통령의 농장에 설치된 태양 패널에서 마을에서 사용하는 전체 에너지의 반을 생산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엘라스카주에서 곰 사냥 특별 허가를 받았습니다. 최근 사망한 영화배우 커크 더글러스는 아들 마이클 더글러스에게 유산을 상속하지 않았습니다. 거의 모든 재산을 자선단체에 기부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희신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헤드라인을 읽어드리면서 뉴스를 하는 사람으로서 마음이 여러 가지로 복잡했습니다. 오랜만에 평소에 오늘의 미국을 진행하는 시간에 보지 않는 TV 화면으로 앞에 그 채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지금 KCAL, KTLA 채널 5가 맞춰져 있는데 오늘이 이제 코비 브라이언트의 추도식이 있는 날이기 때문에 스테이플 센터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아직 스테이플 센터 문은 다 닫혀 있는데 줄을 서 있고요.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께 코비 브라이언트 팬들도 많고 너무나 급작스러운 죽음이기 때문에 줄이요. 스테이플 센터 그 앞에만 지금 수백 명 정도가 있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줄을 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또 저도 뉴스 준비하느라고 아침 뉴스를 듣지 못했거든요. 혹시 아침 뉴스에서 TV를 보면서 클로징해서 이 같은 모습을 전해드렸다면 청취자 여러분들께 조금 실례일까? 같은 시간대에 금방 전해드려서 이런 마음, 복잡한 마음으로 뉴스를 진행합니다. 먼저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무척 많이 있겠지만요. 코비 브라이언트 뿐만이 아니라 함께 숨진 지나 브라이언트와 함께 미국 사람들은 한 생명이 끝났을 때 그 생명의 수십 년 생활을 하다 보면은 밝은 날도 있고 어두운 날도 있겠지만 그 모든 것을 celebration 하잖아요. celebration of life 같은 것을 지금 하고 있고요. 이 버니 샌더스 후보가 지금 78세로 정말 최고령이고 마이클 블룸버그도 슬프게도 78세 이제 고령 같은 동갑입니다만은 지금 굉장한 바람을 몰고 와서요. 지난 주말에 많은 뉴스를 뒤로 하고 제가 이 내용부터 좀 새로운 뉴스부터 정리를 해드리겠는데 버니 샌더스 후보가 미국에서 가장 잘 알려진 소셜리스트, 민주적이라는 앞에 수식어를 붙이지 않더라도 지금은 이제 버니 샌더스의 독주를 막느냐 막지 못하느냐 여기에 지금 모든 것들이 걸려 있고 지금 민주당의 기득권이 얘기하는 것처럼 버니 샌더스의 독주를 막지 못해서 버니 샌더스가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고 만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가뿐하게 재선에 성공할지 성공하지 않을지 그것도 모르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거의 모든 사람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민주당의 16명인가요? 16명으로 기억되네요. 모든 후보들을 그 가운데는 기라성 같은 정치 로열 패밀리에 괜찮다 하는 정치인까지 다 물리치고 미국의 대통령이 되리라고 생각했었던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에서는 지금 버니 샌더스의 바람이 2016년도 트럼프 대통령의 바람과 마찬가지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적을 하고
믿고 싶어하고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약간 그 차이가 나는 부분은 제가 조금 뒤에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쨌든 네바다주에서 승리를 해서 50%까지는 되지 않지만 후보가 많았으니까요. 46% 정도 버니 샌더스 후보가 이제 두 번째로 많은 지지를 받았는데 20%, 그 다음이 뭐 15% 이런 정도로 나가고 있는데 이제는 다른 후보들을 볼 필요가 별로 없어지고 핏 부리지지 후보 같은 경우도 이번에 선거 끝나고 나서 민주당에게 우리가 냉정하게 봐야지 된다. 버니 샌더스 갖고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지만 아마 그 부리지지의 어필도 정치적인 어필도 그것이 마지막이 아닐까 하는 조금은 빠른 감도 있지만 그런 느낌이 듭니다. 뭐 뉴스를 오래 하다 보면은 이런저런 판단이 있을 수 있잖아요. 해서 네바다에서 버니 샌더스가 승리했다고 하는 것은 아이오와나 뉴햄프셔와는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그 두 동네는 뭐 버니 샌더스 옆 동네이기도 하고 백인이 있는 주이기도 하지만 네바다주는 이미 이제 그 그림이 바뀌어서 10명 가운데 유권자 그 4명이 히스패닉계이거나 블랙피플인 그 소수 인종인데 이런 사람들에게까지 버니 샌더스가 지지를 받았다는 것이고 2016년을 생각을 해보면요. 버니 샌더스는 사실 2016년도에 힐러리 클린턴과 겨뤄서 본인이 43%의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그때부터 그 본인의 그 대통령으로 향한 길이 시작이 됐다고 봅니다. 43%에서 시작됐다고 보는 건데 그때 네바다에서 힐러리 클린턴에게 졌죠. 유색인종들이 많은 네바다주에서 졌고 이 네바다에서 이긴 것을 힐러리 클린턴은 남편이 뭐 흑인들을 위한 대통령이었다라고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으니까 당연히 이제 그 같은 베네핏을 많이 받았고요. 그 여세를 몰아서 힐러리 클린턴이 딱 그 사우스캐롤라이나주로 가서 결과가 좋았을 때 it's over. 버니 샌더스에게는 그렇게 됐는데 이번에는 버니 샌더스가 4년 전에 그렇게 졌던 네바다주에서 이번에는 뭐 젊은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호텔에서 뭐 식당에서 일을 하는 사람, 카지노, 노조, 뭐 어느 정도 40대 이상 65세 미만 이 계층까지를 또 어느 정도 잡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다르다. 굉장히 민주당이 걱정을 하고 있고요. 또 민주당의 기득권들은 워낙에 이 샌더스가 민주당도 아니고 하니까 개인적으로도 싫어했고요. 트럼프를 이기지 못한다는 그 두려움은 엄청나게 큰 것이죠. 그래서 민주당의 다른 온건한 후보들이 이제 와서 버니 샌더스를 공격을 하는데 지난번 그 토론 때부터 공격을 좀 했었어야죠. 아무튼 지금 그렇게 돼 있고 좌파가 당을 분열시키고 브리지지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국가를 분열시키고 결국은 그렇게 됐을 때 민주당은 11월 3일 대통령 선거에서 지고 만다라고 얘기하지만 별로 뚜렷하게 들리지 않고요. 그럴 것으로 예상은 하지만 어쩌면 일부에서는 다음 이번 주 토요일에 선거가 있을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서 버니 샌더스가 조 바이든을 이길 수도 있다고 조금 성급한 생각이긴 한데요.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조 바이든 후보가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서 이겨서 승리를 한다 하더라도 이제 이미 3개 주를 석권하고 많은 것을 쌓아놓은 버니 샌더스를 누르기는 지금 늦었다고 볼 수 있고요. 샌더스가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도 이길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사우스캐롤라이나주가 유권자의 한 반 정도는 아프리칸 아메리칸입니다. 그리고 사우스캐롤라이나주는 다른 주 도시가 많은 그런 주에 비해서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의 나이도 많고 하는데 그래도 그 사이에서 사우스캐롤라이나의 젊은 그 블랙 유권자들은 버니 샌더스를 지지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1위 아니면 2위로 사우스캐롤라이나주를 마감을 하고 나면은 이미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한 텍사스주를 포함한 14개 슈퍼 투스데이 3월 3일 선거에서 이제 우편 투표가 시작이 됐죠. 여기서도 당연히 샌더스 후보가 이깁니다. 그런데 대선에 가면은 위너 테이크스 올이라는 선거인단 제도가 있지만 민주당과 공화당이
이렇게 그 후보를 뽑는 이런 그 예비 선거에서는 공화당과 민주당이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 점이 트럼프 대통령과 버니 샌더스의 위치가 다르다 하고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민주당은 뭐 말에 따라서는 위너 테이크스 올이라고 하지만 대의원을 이렇게 배분을 하잖아요. 지금 그 네바다주에서도 버니 샌더스가 이겼다고 그 대의원 숫자를 다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이런 형태로 캘리포니아주에서도 마이클 블룸버그 측에서 계산을 하기는 전체적으로 유권자의 한 30%는 버니 샌더스 후보가 가져가고, 그렇게 되는 경우에 45% 정도 대의원 그 숫자를 가져간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그 캘리포니아주 대의원 숫자가 400명이 조금 넘는데, 그 가운데서 뭐 140표 정도는 버니 샌더스가 확보를 대강 지금 여론조사 나오는 거 보면은 할 수 있는 그런 정도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는 공화당이 거의 그 당시에 이제 가져가는 그런 형태였기 때문에 버니 샌더스와는 조금 다르고요. 그리고 또 하나,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 힘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차고 올라가고, 당시에 그 예비선거 당시에 그랬었지만, 버니 샌더스도 정말로 열광적인 그런 그 사랑을 유권자들로부터 받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만큼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과 똑같이 비유할 수는 없다. 물론 이제 파도는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도 슈퍼 튜스데이에서도 타기는 타지만, 마이클 블룸버그 측의 계산이 맞다면, 마이클 블룸버그가 커뮤니케이션으로 돈을 벌었고, 그리고 이제 비즈니스 데이터를 팔고 분석하는 것으로 돈을 번 사람입니다. 그 계산이 맞다면 이렇게 바람몰이를 하더라도 이제 그 사람들마다 대의원 그 숫자를 나눠서 갔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까지는 더 이상 뭐 이렇게 뭐 후보 사퇴를 하는 후보도 없고 하니까 전당대회 7월 13일 밀워키까지 가더라도 1991표를 확보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블룸버그의 계산은. 그럴 때 이제 700, 거의 800명 되는 슈퍼 대의원들이 투표를 해서 버니 샌더스를 내칠 수도 있다. 이것도 모르는 일이에요. 예전에 힐러리 클린턴과 버락 오바마가 처음에 딱 붙었을 때 민주당의 기득권이 힐러리 클린턴들에게 전부 쏠리면서, 그래 뭐 되겠어 오바마 뭐 이러면서 전당대회 가서 보지 않는데 그게 안 됐잖아요. 바람을 쭉 끌고 가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민주당은 지금 그런 걱정들을 굉장히 많이 할 수도 있고, 그러나 버니 샌더스를 지지하는 사람은 버니 샌더스가 트럼프 대통령을 이길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싶어하는 사람이지만, 냉정하게 분석을 해보면 버니 샌더스가 본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진정 그 트럼프 대통령을 이긴다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큰 갬블인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공화당이 미친 민주당들 이렇게 다 한꺼번에 묶어서 지금 그 크레이지 그 버니 샌더스라고만 얘기하면서도 주변에서 또 버니 샌더스를 괴롭힌다고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버니 샌더스를 약간 띄워주잖아요. 현재로서 본인이 이렇게 보니까 블룸버그보다는 버니 샌더스하고 그 상대하는 게 본인이 훨씬 나을 것 같고, 돈에서나 그렇게 되는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 선거 자금도 훨씬 샌더스보다 많이 갖게 되는데, 지금 그 마이클 블룸버그와 대결하면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마이클 블룸버그는 네바다주에서도 본인은 그 투표용지에 이름도 없는데 네바다의 큰 빌딩에, 너무 높지 않은 나지막한 빌딩에 본인이 광고판을 사서요, 뭐 스테이플 센터에서 무엇이 쫙 돌아가듯이 긴 문장을 계속 쏟아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뭐 멕시코 벽 쌓는데도 그 실패를 할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네바다 라스베가스에 아주 잘 어울리는 슬로건이잖아요. 트럼프가 카지노 사업에서 실패한 사람이야, 망한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버니 샌더스가 계속 광고를 하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마이클 블룸버그가 광고를 하면 버니 샌더스를 지금 띄워주고 있고요. 그 사이에 이제 버니 샌더스는 분명하게 아직은 마이클 블룸버그가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한
1인 선두주자입니다. 1인 선두주자로서 이제 어제 그 60미닛에 인터뷰를 했는데 어제 그 60미닛은 그 앤더슨 쿠퍼 CNN이 그 진행을 했는데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여기서 또다시 그 차일드 케어 문제를 들고 나왔는데 엘리자베스 워렌보다 더 나간 것. 엘리자베스 워렌은 7천억 달러인가요? 그랬는데 이 그 조 바이든은 1조 5천억 달러 차일드 케어 플랜인데 신생아부터 3살까지는 부모가 부자건 가난하건 예전에 그 한국의 오세훈 시장 때 그 점심 무료급식이 생각나네요. 그런 거 상관없이 차일드 케어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킨더가든도 그 수입에 상관없이 3살 때부터 시작해서 무료로 하고 그리고 차일드 케어는 적어도 하루에 10시간은 해줘야지 된다는 겁니다. 부모가 일을 하러 가잖아요. 그러면 그리고 일하는 그 쉬프트가 아주 그 묘한 밤에 일하는 사람도 있고 중간에 일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부모들이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10시간 정도를 해서 국가가 무료로 해준다. 그러니까는 이제 그 앤더슨 쿠퍼가 그런데 비용을 어디서 하냐고 1조 5천억 달러나 되는데 하니까 비용이 지금 불분명하잖아 하니까 뭐가 불분명해? 탑 0.1% 버는 사람 그 가정에서 하는 건데 억만장자에게 내게 하겠다는 거야. 그 마이클 블룸버그에게 내게 하겠다는 얘기야. 이런 얘기였고요. 미국이 이런 부자가 차일드 케어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국제적인 망신이다. 이게 바로 그 헬스케어는 인권이다라는 얘기와 마찬가지가 되고요. 해서 그리고 이제 그 말을 하던 과정에서 여러 얘기, 김정은 얘기까지 나온 겁니다. 딥하게 나온 건 결코 아니에요. 피델 카스트로에 대해서 그 앤더슨 쿠퍼가 과거에 피델 카스트로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나쁘다고만 하는 것은 피델 카스트로에게 unfair해 하는 말을 한 것이 있거든요. 그 말을 뉴스 클립을 들려주면서 얘기했더니 아니 피델 카스트로가 대통령 되고 나서 제일 처음에 했던 일이 어떤 일인 줄 알아? 쿠바의 문맹률을 낮춘 거야. 쿠바가 뭐 대학 시스템이라든가 의료 시스템이 굉장히 좋잖아요.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그런 것을 얘기하면서 카스트로가 했다고 나쁘다고 말할 수 있어? 그건 아니지. 하니까 앤더슨 쿠퍼가 그 사람은 자신의 반대되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뒀잖아 하니까 그렇지 그것을 독재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나도 비난을 해.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나는 도널드 트럼프처럼 독재자 살인적인 독재자와 러브레터를 주고받지도 않을 것이며 그러나 누구라도 다 지도자로서 만날 수는 있다라는 얘기를 해서 이제 나는 그러나 김정은을 좋은 친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푸틴도 절대로 훌륭한 친구가 아니야. 이렇게 이제 독재주의자적인 성향을 비난하는 이 60미닛에서 그냥 스쳐가는 그런 정도로 북한 문제가 언급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난번에 네바다 토론에서는 북한 문제 전혀 얘기되지 않았는데 이제 내일이네요. 내일 다시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서 선거가 치러지기 전에 후보들의 토론회가 있는데 이 토론회는 다시 마이클 블룸버그에서 버니 샌더스 쪽으로 다른 후보들이 화살을 돌릴 수가 있고 마이클 블룸버그도 버니 샌더스를 공격할 수가 있고 엘리자베스 워렌을 포함한 다른 후보들은 더 토론을 잘해야지 되고 마이클 블룸버그도 잘해야지 되고 내일 토론이 또 굉장히 중요한 2020년 미국 대선의 한 그 중간에 획을 긋는 그런 토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잠시 뒤에 그 밖에 블룸버그 딜레마도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왜 그렇게 기생충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지 결국은 미국에서 가장 톡 쏘는 칼럼을 쓰는 그러나 그 톡 쏘음 때문에 좀 사람들이 꺼려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민주당 정치인에게나 공화당 정치인에게나 머린 다우드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기생충을 비난하는 얘기를 지금 하게 됐고요. 인도 방문도 아주 중요하고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대통령이 지금 미국 대통령이요 36시간 동안 인도를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인도에 지금 도착해 있는데 인도에서 이제 새로 인도는 뭐 영국 문화를 많이 받았으니까요. 새로 그 스타디움을 크게 지었는데 그 크리켓 하는 스타디움을 지어서 한 12만 5천 명 정도가 들어간답니다. 인도가 민주주의 국가 가운데서 인구가 가장 많으니까 그 정도는 지어야죠. 그래서 모리 총리의 고향인데 구자레트에 갔는데 지난해에 제가 외국 지도자가 미국에 와서 트럼프 대통령이 초대를 해서 연설하고 하는 과정에서 참 부럽다 하는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9월 달에 텍사스에 갔을 때 큰 그 스테디움에 한 5만 명 오게 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 트럼프스럽지 않게 본인이 뒤로 가려지고 이 모디 총리를 앞세우고 뭐 인도에서 온 인도계 미국 사람들이 막 환영하고 이런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례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 두 나라 지도자가 서로 이제 목적은 다르지만 해서 그 나렌드라 모디가 이 사람도 약간 인기 영합주의자적인 것은 있죠. 요즘에 그리고 어렵죠. 경제 정책도 그렇고 특히 이제 그 인도에서의 종교적인 그 편애 내지는 차별 때문에 그런 문제를 그 국내 이슈를 조금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서 트럼프를 초대를 한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는 이제 중국이 자꾸만 떠오르니까 여러 가지로 인도와 함께 인도를 더 많이 우리 아직까지 뭐 동맹이라고 그렇게 하기는 뭐하지만 동맹 수준으로 이렇게 하면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트럼프 대통령 그런 마음이 있고 또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선거철인데 국제적인 이슈에 대해서 이렇게 내놓으라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제 이번에 인도 갔다 오면 36시간 하루는 완전히 사진 찍는 것으로 다 지금 벌써 보내버렸고요. 타지마할 아직 안 갔겠네요. 그리고 내일이 돼야지 여러 가지 정책 또 뭐 인도에서 뭐 좀 사주겠다 하는 것 갖고 오겠죠. 그런데 이 새로 지은 그 크리켓 스테디움에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내가 인도에 가면 인구가 많으니까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북한에서도 김정은에게 사람들이 일어나서 기립박수하고 와 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 좋다고 하고 부럽다고 하고 그 김정은도 그 북한 주민을 사랑하고 북한 주민도 김정은을 사랑한다고 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인도에서 나를 한 700만 명이 환영을 할 거야. 그러다가 나중에 또 그 숫자를 늘려요. 1000만 명 정도는 나와서 나를 환영을 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뭐 인도도 동원을 좀 했더군요. 보니까 어린아이들 안 됐어요. 저도 한국에서 다 그런 시절을 거쳤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소녀들이 뭘 알겠어요. 국가에서 하라니까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뭐 페인트 칠하고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를 또 벽에다가 그리고 페인트 칠하고 인도는 또 뭐 중국과는 조금 다르더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슬럼가를 트럼프 대통령이 보지 못하도록 가는 길에 한 6피트 정도의 장벽은 치고 하는데 막상 12만 명 정도 들어가는 이 스테디움에는 한 11만 명 정도가 모였다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1000만 명은 아니에요. 대신에 그 스테디움을 보니까 저는 하얀색 모자를 쓰고 해서 뭐지? 하고 봤더니 트럼프 대통령 그 모자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 뭐 이런 것을 쓴 건가 했더니 그런 건 아니고요. 자신들의 말로 뭔가를 쓰고 트럼프 뭐 환영한다 이런 정도를 썼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대단한 지금 사진 찍기는 하고 또 지난번에 제가 얼마 전에 미국이 세계의 여러 나라에서 미국의 위상도 조금 내려가고 더군다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지도력을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많고 오히려 뭐 김정은, 푸틴, 시진핑보다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에 훨씬 위협이라고 생각하고 하는데 몇몇 예외 국가가 있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인도하고 이스라엘은 요즘 트럼프 대통령이 잘해주니까요. 인도 사람들은 퓨 리서치의 여론조사 결과 다른 나라 사람들과는 전혀 다르게 56% 정도는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에 대해서 하는 지도력을 믿는다. 이 정도는 이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해서 지금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인도 방문을 하고 내일 모레 돌아와서 얼마나 그 성과를 얘기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사람은 세계 최대의 힘을 갖고 있는 대통령이고 또 한 사람은 최고의 인구를 갖고 있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그런 나라이고 한데 사실은 인도하고 미국이 파키스탄 문제도 있고 등등 해서 그렇게 가깝지는 않다가 최근에는 뭐 무역도 서로 많이 거래하고 하다가 또 그 트럼프 대통령이 뭐 인도에 대해서 뭐 관세를 붙이고 철강 이런 것들 하니까 뭐 모디 총리는 나한테 잘해주는 것 같더니 이건 뭐지 하면서 인도도 그에 맞는 뭔가를 미국에 보복을 하고 그 사이에 우리 이래서는 안 되지 하면서 서로 협상팀이 실무팀이 왔다 갔다 하다가 이번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인도를 방문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인도를 잡고 싶어하는 마음이 시리어스하구나 하는 것은 누구랑 같이 방문을 했는가를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자레드 쿠슈너,
사위면서 대통령 자문 함께 갔고요. 상무장관도 갔고요. 에너지 장관도 갔고 국가안보 보좌관도 갔습니다. 가서 아마 인도는 뭐 무기 얼만큼 팔아주는 거 이런 거는 할 겁니다. 무슨 뭐 그 에어 방어 시스템,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라든가 아니면 뭐 적어도 헬리콥터 2대는 사준다고 하더군요. 35억 달러 정도 되는. 그리고 이제 영공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은 한 19억 달러 정도는 되는 그런 것들. 인도도 아무튼 보복했어요. 미국이 뭐 철강 이런 거 뭐 관세 붙이고 할 때 미국의 농산물에 대해서 관세 붙이고 케미컬이라든가 뭐 미국의 철에 대해서도 붙이고 했는데 아무튼 무대는 시끄럽지만 지금 뭐 이 인도에 대해서는 영국 같은 나라가 훨씬 잘 파악하고 있잖아요. 오랜 동안 그 식민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사진 찍고 하는 무대는 요란할 것이다. 그러나 내용은 별로일 것이다. 장애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재밌게 본 것 가운데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의 그 식사는요, 메뉴가 거의 이런 식이거든요. 스테이크 먹고 그 다음에 버거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빵 뺀 버거 먹고 이런 식이고 트럼프 대통령과 식사를 같이 하는 사람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베지터블을 먹는 것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인도의 총리는 베지테리안이잖아요. 인도에서의 소의 위치가 어떻겠어요? 그러면 소고기를 그래서 다른 나라들에서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방문을 하면은 전부 트럼프 대통령 좋아하는 그런 그 스테이크에 또 케첩을 뿌려서 드신대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케첩병 큰 거 놓으면 밉잖아요. 그러니까 미니에이처 케첩병 놓고 이렇게 해주는데 원래 이제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최종적으로 아마 고기 주겠죠. 인도가 어떻게 트럼프 대통령에게 고기를 안 주겠어요? 그런데 너무나 백악관에서 인도에서는 우리 식대로 하겠다. 인도도 좀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 식대로 하겠다. 뭐 베지테리안으로 세 군데 도시를 방문하는데 하니까 백악관에서 너무 처음에 이제 서로 오고 가고 이런 것을 협상을 할 때 그러면요 고기 안 주고 채소 먹으라고 하면 우리 대통령 방문 취소할 거예요. 방문 안 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최종적인 식단은 아직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는 확인을 하지 못했고요. 그 점이 제가 좀 재밌었다 하는 것이 있었고 슬럼가를 했었다는 그런 것이 있었고 아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인도에 있지만 굉장히 미국 증권 시장이 걱정이 될 테고요. 오늘 뭐 처음에 뭐 900포인트 이상 떨어지다가 좀 전에 뭐 800 몇십 포인트 떨어지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 부분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휴대폰 바이브레이션으로 해놨는데도 띠리리리 하니까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일단 광고 들으시고 나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 다우지수가 많이 내려가고 있네요. 분명히 많이 내려가고 있고 잘 안 보이는데요. 아침에는 3.4%까지 내려가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S&P 500나 뭐 나스닥 지수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모든 것이 코로나 바이러스 한국에서도 지금 큰 그 문제죠. 한국에서 많은 생명이 우선 가장 중요한 문제고 그리고 뭐 사람들이 밖에 나다니지를 않아서 이 스몰 비즈니스들은 너무 힘들다고들 하시고요. 더군다나 본인 돈으로 다 사업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융자 받아서 하는 사람들인데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 드릴 말씀이 없네요. 그래서 그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국뿐만이 아니라 뭐 이태리 이런 모든 나라로 점점 퍼져가면서 이렇게 다우지수도 3.4%나 떨어지고 지난 3년 2018년 2월 달에 한번 1175포인트 정도 떨어졌을 때 그때는 그 지난번에 1년 동안 번 것을 뭐 다 그 날려보냈다 뭐 이랬었던 적도 있어요. 아무튼 그 정도로 거의 1000포인트 979포인트까지 내려가는 거 제가 오늘 아침에 봤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중국 관련이라든가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연관된 업종 그런 관련 주식이 굉장히 많이 내려왔고요. 이란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항공업계는 이로 인해서 지금 현재 한 290억 달러 정도 손해봤다고 하고 중국의 자동차 그 판매가 92%가 줄어들었답니다. 프록터 앤 갬블은 중국에서 그 부품을 뭐 거의 모든 그 부품을 중국에서 받는데 안 된다고 하고 있고 아디다스의 중국 판매도 한 85% 정도 줄어들었다고 하고요.
뭐 아시아를 넘어서 이제는 유럽이라든가 중동까지 다 경고음이 울렸기 때문에 지금 그 크레이머라는 그 뭐 주식하시는 분들 잘 아시는 그 짐 크레이머가 사람들이 원래 생각했었던 것보다 더 심각하게 이 주식이라든가 증권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이태리도 지금 뭐 걱정이에요. 이거 빨리 잡아야지 되는데, 빨리 잡아야지 되는데 하고, 뭐 마스크 같은 것은 완전히 사람들이 패닉이라서 보이기만 하면은 다 사고요. 사우스 코리아의 얘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미국 매체가 지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내용은 미처 확인을 못했는데요. 도쿄 올림픽도 날짜를 바꾸거나 취소할 수도 있다? 도쿄 올림픽도요. 중국에서도 그 공산당 그 주요 대회가 이제 연기된 것도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3천 명이 모이는데 각지에서 그러니까는 그런 이유에서였잖아요. 도쿄 올림픽 얘기 지금 나오고 있네요. 모스크바는 중국인을 타겟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 나오고 있고 이란은 뭐 여러 가지를 커버업하고는 커버업하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고요. 아무튼 지금 이런 얘기인데 정말 대단하네요. 이 큰일은 큰일이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한국의 경우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었던 것이 오늘 아침에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요. NPR 방송과 인터뷰를 하는데 뉴욕에 있는 목사인데 라스트 네임을 고로 들었거든요. 마지막 부분에 들었는데 그 고라는 목사가 그 목사를 교회 목사예요. 뉴욕에. 그래서 교회도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하고 교회 문 닫고 한국의 신천지 뭐 이런 경우예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 고 목사의 경우는 이럴 때일수록 사람들이 서로 함께 모여서 위로하고 뭐 따뜻한 그런 그 손길과 마음을 나눠야 된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게 사람의 몸을 아프게 하는 것인데 몸을 아프게 하는 그것을 힐링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교회의 역할이라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도 힐링해 줘야지 된다. 그래서 교회를 문을 닫는 게 아니라 더 오픈을 해야지 된다. 그 라스트 네임이 고라는 목사는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전해드리고요. 또 하나 이런 상황에서도 세계의 모든 에볼루션 같은 것은 점진적인 변화는 이루어져서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그 대통령이었었을 때 그 당시에요. 미국에서 처음으로 백악관에 솔라 패널을 설치한 사람이에요. 1979년도에. 그때 솔라 패널을 그 지미 카터 대통령이 설치를 하면서 아마 이 솔라 패널 태양열 에너지라는 것은 이게 사람들이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호기심만 갖고 그게 과거에 뭐였었지 하고 박물관에 가서나 찾아볼 수 있거나 가지 않은 길이요. 가지 않는 길이 돼서 그런 항상 왜 이럴 때마다 프로스트는 생각이 나는 거예요. A road not taken. 그래서 그렇게 되거나 아니면 정말 미국 사람들이 택한 모험은 모험인데 아주 그 신나는 어드벤처가 될 거야 라고 지미 카터 대통령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지미 카터 대통령이 이제 그 대통령 끝나고 농장으로 가서 본인의 농장에 3,852개의 태양그 패널을 설치를 했답니다. 클린 에너지를 준다는 거예요. 그 농장, 그 관련 그 마을에 뭐 한 700 몇 가구가 살고 있는데 결국은 여기서 열이 나와서 에너지의 그 농가가 쓸 수 있는 에너지의 반이 지미 카터의 땅콩 농장, 콩도 재배해요. 땅콩 농장에서 나온다 하는 얘기입니다. 10에이커밖에 안 되는데요. 10에이커 정도 됐는데 727개 가구군요. 그러니까 파워의 그 반 이상을 되게 되는 거고요. 컨디션이 맞으면은 뭐 나중에는 굉장히 많이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고 자연이 또 돌봐주셔야지 우리가 그 태양열 에너지를 만드니까요. 그러면 백악관의 그 태양 그 솔라 패널은 어디 갔는가? 그 다음에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치워버렸죠. 로널드 레이건이 딱 그 치워버려서 그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얘기한 대로 그 태양 그 패널 에너지는 세계 박물관에 갔어요. 물론 그 지미 카터와 관련된 그 카터 프레시던셜 그 라이브러리
아틀란타에 있는 거기도 갔고, 스미소니안 워싱턴 DC에 있는 박물관도 갔고, 레이건이 아무튼 그렇게 없애서 보내버렸고요. 그런데 그 레이건 대통령도 또 세계 각 나라에 다 그 과거의 나쁜 유물, 지금은 이제 이 태양열이 그 떠오르는 좋은 그런 그 어떠한 그 보물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은 이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착 치워버려라 해서 이제 민주당 대통령의 산물을 치워버렸지만,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도 아주 나쁜 것, 베를린 벽을 무너지게 해서 그 피스들이 세 개의 지금 박물관으로 가 있잖아요. 그 가운데 하나의 벽 피스는 저는 로널드 레이건 박물관에서 봤습니다. 모든 대통령들이 다 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선견지명이 있기도 하고, 선견지명보다 더하게 그 아이템이 확대가 되기도 하고 축소가 되기도 하고, 그런 것에서 이제 세상살이의 재미가 있죠. 잠시 뒤에 머린 다우드라는 사람이 어떻게 패러사이트를 비난한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했는지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워렌 버핏 지금 새로운 내용이 나왔는데, 마이클 블룸버그에 대해서 본인 확실하게 투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마이클 블룸버그 아직 한 번도 투표용지에 이름 안 올랐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버니 샌더스에 대해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보자라고 얘기했고, 본인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투표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다. 이게 이제 워렌 버핏의 얘기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 콜로라도주에 이어서 그 네바다주에서도 또다시 이제 기생충을 비난하면서, 콜로라도주에서는 한국과 무역마찰도 있고 다른 나라 거 왜 줘? 이렇게 얘기하다가 네바다주에서는 나는 미국 것이 받는 것을 원한단 말이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서 또 그 관중들이 굉장히 좋아했는데, 이제 관중들 좋아하라고 하는 얘기예요. 재밌으라고 그런 것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워낙에 파워풀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치 리포터, CNN의 정치 리포터인 크리스 크리질라 씨 같은 경우는 기생충을 비난하는 것은 미국적이 아니지 라고 얘기하면서 2016년도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유권자들에게 어필했던 게 무조건 아메리카 퍼스트, 우리는 최고야, 우리는 사과하면 안 돼. 이게 사실은 다 오바마를 겨냥해서 하는 얘기죠. 오바마 대통령은 우리 미국은 아주 훌륭하지만 우리 유니언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날마다 더 완전한 국가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잘못했던 것은 우리가 사과를 해야죠. 베트남 등등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미국에 대해서 훌륭하다고 할 때 그걸 누가 정의를 할 것이며, 무엇이 훌륭한 것인가? 다른 나라를 깔아뭉개는 게 훌륭한 것인가? 다른 나라 영화는 무조건 미국 영화보다 나쁘다고 해야지 그게 뭐 훌륭한 것인가?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요. 대통령 기생충은 안 봤어요. 지난 3년 동안 영화 별로 많이 안 봤다고 하던데요. 시간도 없고요. 가끔 보기도 해요. 친구들과 함께. 그런데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1939년 그리고 1950년대의 선셋 블루버드는 그야말로 그 주인공이 백인이고 감독도 백인이고 노예제가 있었던 때 그 농장에서의 그 로맨틱한 이런 여러 가지 얘기, 그리고 선셋 블루버드만 하더라도 이제는 나이가 든 배우가 옛날을 그리워하면서 아직도 내가 최고야 하는 그런 영화잖아요. 과거에 있는 뭐 아름답긴 너무 아름답지만 아무튼, 그래서 이거는 다양성에 대해서 축하를 하지 않고 비난하는 것은 비미국적이지라고 얘기를 했고요. 뉴욕타임스의 칼럼니스트인 머린 다우드 씨는 백악관 기생충을 위하여 뭐 이런 제목이에요. 모든 통제가 사라지고 나니 규제 풀린 트럼프가 자신의 영화 스크립을 쓰는구나. 참 가짜 아티스트가 딸을 얘기하죠. 박소담 씨를. 가짜 아티스트가 그 뭐 같은 거 만들고 해서 그 우아한 집에 들어가서 혼돈을 만드는 영화를 싫어하다니 그 기생충에 공감해야 되는 거 아니야? 트럼프 대통령은 뭐 이런 얘기도 했고요. 역시 노예제가 있었던 그 옛날 이런 그 영화를 그 좋아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외국 영화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은 이건 정말 아니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튼 트럼프 대통령은 뭐 전쟁 이런 영화나 좋아할지 모르지만 이런 비난을 한 사람들이 주말에 굉장히 많았고요. 또 한 사람은 그 배트 미틀러라는 그 한국 사람들 너무 잘 아는 가수, 그 가수가 나는 기생충이 백악관을 점령하고 있는 게 더 싫어, 이렇게 본인의 트윗을 했습니다. 대통령 큰아들은 사냥을 하도 좋아해서 희귀동물을 몽골에 가서도
특별하게 몽골 사람들이 귀하게 생각하는 동물을 사냥하는 허락을 받았다고 하더니 이번에는 역시 알래스카에서 그 아주 귀하게 생각하는 그런 그 곰들을 사냥할 특별 허가도 받았답니다. 첫 번째 내무장관도 이 대통령 아들, 큰아들이 사냥 좋아하는, 큰아들이 좋아하는 사람을 임명을 했었고요. 그 사람은 또 대통령 아들의 그 주변 사람들을 또 중요한 위원회에 전부 올려놨고요. 그에 비해서 마이클 더글러스 2월 3일에 숨졌는데 6,100만 달러 거의 모두를 아들 마이클 더글러스에게 한 푼도 안 주고 자선단체에 기부했답니다. 강희신이었습니다.